네, 저는 지금 현재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태우라고 합니다.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세차용품 브랜드예요. 저희는 한국이랑 아시아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에서 인증된 아시아 첫 번째 프로 디테일러입니다. 제가 디테일링 시작한 계기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랑 비슷한데 2009년도, 10년도 그때 제가 이제 모하비 차량을 좀 비싸게 사면서 이 차 되게 소중한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셀프 세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한테 디테일링이 좀 잡생각을 없애주는 힐링 같은 요소였거든요. 지금은 저한테는 돈이 됐죠. 저한테 디테일링은 돈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셀프 세차랑 디테일링이 뭔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디테일링이라는 거는 판금 도색이나 그런 경정비 없이 차를 신차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차도 디테일링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기계 돌리는 폴리싱 디테일링에 들어가고요. 찌그러진 거 펴주는 덴트 있죠. 그것도 장비 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디테일링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디테일링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재밌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들을 가져왔어요. 요 끝까지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셀프 세차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셀프 세차 알려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휠 닦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세차하는 거, 그 중에서 예비 세차, 프리워시라고 하죠. 네, 본 세차, 그 다음에 세차에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들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마무리로 코팅하는 거,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디테일링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두 가지로만 딱 구성되어 있다고 알면 돼요. 세정하고 코팅, 모든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휠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여러분들 셀프 세차장 갔을 때 맨 처음에 닦아야 되는 게 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도장면부터 닦고 나서 휠을 닦는데 그렇게 되면은 휠 닦는 동안 도장면에 뿌려놓은 스모폼 같은 것들 있죠. 이게 마르기 때문에 휠부터 닦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휠 닦을 때 도구들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휠 클리너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휠 클리너 구매할 때는 pH가 알칼리성인 제품을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 제품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보면은 1대10 정도로 희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석되어 있는 제품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저렴할 거예요. 그런데 차량 중에 유럽 브랜드 차량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휠 브레이크 분진 가루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달리다가 브레이크 10번만 밟으면 휠이 까매집니다. 그런데 이거 휠 세정제 갖다 닦으면은 이상하게 좀 잘 안 닦이는 느낌이 들죠. 그런 분들은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가지고 닦으면 돼요. 근데 디테일링 브랜드에서 나오는 철분 제거제는 철분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휠 세정제에 철분 제거 성능이 들어가 있는 애예요. 휠들 굉장히 깨끗하게 세정을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닦아야 할 도구가 필요하겠죠. 일반 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런 페인트 브러쉬처럼 생긴 애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휠 겉면 닦을 수 있고 타이어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긴 브러쉬만 있으면 됩니다. 휠 닦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세차할 때는 차 도장면이든 휠이든 엔진룸이든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약재가 닿게 되면 약재가 빨리 말라서 굳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휠도 충분히 식힌 다음에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차장 도착했으면 세차 베이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일단 고압수로 휠 도장면 다 한번 싹 헹궈줍니다. 그 다음에 휠에다가 휠 세정제 또는 철분 제거제를 충분히 분사해 준 다음에 이 브러쉬 갖다 열심히 문질러서 닦으면 되는데 이 브러쉬 잡을 때 연필처럼 잡고선 닦으면 굉장히 운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휠 4짝을 다 닦은 다음에 고압수로 갖다가 휠 4짝 싹 헹궈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휠 다 닦았으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도장면 세차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도장면 세차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리워시랑 본세차입니다. 프리워시 단계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압수, 프리워시 약재, 그 다음에 스노우폼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휠 닦기 전에 뭐 했죠? 일단 고압수로 차 전체 한번 다 헹궜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휠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프리워시 약재를 갖다가 차 전체에다가 도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스노우폼을 그 위에다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고압수로 싹 헹궈내게 되면은 예비 세차가 끝난 겁니다. 근데 스노우폼을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합니다.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폼 뿌려놓으면은 옆 창문에 보면은 폼이 점점 흘러내려갈 거예요. 요게 창문에서 어느 정도 다 흘러내려갔다. 그러면 헹굴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때 고압수를 열심히 헹궈주면 돼요. 자, 이제 프리워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약재를 쓰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고압수예요. 고압수, 여러분들 고압수 딱 쏴보면은 토출구에서 나가면은 앞부분은 굉장히 압력이 센데 조금만 멀어지잖아요. 이거 그냥 물 한 개예요. 그래서 고압수를 사용할 때는 한 30cm에서 50cm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다 헹궈줘야지 여러분들이 돈 내고 쓰는 그 고압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프리워시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세차로 가보죠. 자, 본세차. 제가 말씀드리는 본세차는 스펀지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거품소를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가져가야 돼요. 바로 버킷을 가져가야 돼요. 한쪽은 여러분들이 차를 닦은 그 워시미트, 오염물이 묻어있는 워시미트, 걔를 헹궈주는 용도예요. 네, 나머지 하나는 차를 닦아줄 실질적인 세제가 들어간 화샴푸를 희석한 버킷이에요. 그래서 버킷을 2개 쓰는 게 안전해요. 왜냐면 한쪽에만 오염물이 쌓이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버킷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린스 버킷에는 그냥 물만 담으세요. 그게 그립가드 들어가 있는 버킷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버킷, 거기에는 물을 담고선 카샴푸를 넣습니다. 얼마큼 넣냐면 지금 나오는 영상 잘 보세요. 그냥 쭉 짜시면 돼요. 희석 비율 1:500으로 그러지 않았나? 더 많이 넣으면 윤활력은 좋아진다고. 그냥 쭉 짜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젓던 그립가드로 휘젓던 어떻게든 거품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거품이 있는 데다가 워시미트를 묻혀가지고 차를 닦으시면 돼요. 워시미트가 물에 묻으면은 털이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무거워져요. 여러분들이 차를 닦을 때는 필요 이상의 가압을 줄 필요가 없어요. 물이 젖은 워시미트의 그 무게만으로 닦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차가 있으면은 맨 위에 천장이랑 제일 하단이랑 어디가 가장 더러울 것 같아요? 네, 제일 하단이 더러워요. 도로면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은 워시미트를 닦을 때 어디부터 닦아야 될까요? 제일 윗면 가장 덜 더러운 데부터 닦아서 가장 더러운 하단면을 닦고 나면은 아까 우리 준비해놓은 버킷 있죠? 거기다 헹궈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계속 닦게 되면은 워시미트에 오염물들 잔뜩 묻혀가지고 차에 흠집 만들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판넬, 여러분들 보면은 문 한 짝이 있죠? 그걸 한 판넬이라고 해요. 한 판넬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그재그로 닦아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을 닦고 나서는 린스 버킷에다가 워시미트를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카샴푸를 떠서 다음 판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닦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천장부터 닦으시고 그다음에 면문 닦고 본네트 트렁크 닦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면은 세차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고 나서 당연히 고압수 갖다가 남아있는 카샴푸 싹 헹궈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오염물 묻자마자 뭘 갖다 제거해야 되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벌똥, 새똥, 그다음에 나무수액 이 세 가지 다 프리워시에서 사용했던 프리워시제 있죠? 그거 갖다가 제거가 돼요. 특히나 새똥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또 새똥이랑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해주면 좋은 게 바로 벌레 사체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주행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벌레들 앞범퍼에 다들 죽어 있죠. 자, 벌레 사체와 새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벌레 사체의 내장, 새똥 둘 다 pH가 산성이에요. 놔두면 도장면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파고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장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자마자 프리워시제를 그냥 분사해 주세요. 그럼 중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수돗물 담아놓은 분무기 있죠? 걔를 일직선 모드로 바꿔가지고 세게 쏴주세요. 그럼 걔가 똑 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워시제 약재를 헹궈줘야 되니까 생수통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 그거 딱 콸콸콸콸 부어가지고 헹궈줘요. 우선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세차장 가서 하면 되고 그런 부분들만 응급처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도장면을 어느 정도 침투했거나 도장면 위에 되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페인트 클린저 갖다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페인트 클린저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파운드 생각하는 것처럼 막 힘줘서 막 문질러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살살살 문질러가지고 타월로 갖다가 잔여물만 딱 닦아내면 돼요. 근데 한 번에 제거가 안 된다. 힘 주지 말고 힘 안 준 상태로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어찌됐든 힘을 주면은 도장면은 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티슈 갖다가 그런 오염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티슈 갖다 닦는 거는 물티슈의 세정력 갖다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지기 싫으니까 그 위에다가 뭐 하나 덧대놓고 그냥 잡아 뜯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쇼미더TV에서 세차 관련된 디테일링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 알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차를 다들 사랑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차 아끼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굳이 비싼 제품도 쓰고 여러 번 세차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차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광빨 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겨울철 됐을 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세차를 많이 못하다가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세차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차장 가면은 영상 5도 이하에서는 여러분이 가서 고압수를 뿌리면은 얼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5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세차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에큐온TV, 쇼미더TV에서 세차 관련된 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신 분들 저희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영상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에큐온TV 앞으로 열심히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서 열심히 세차 팁 준비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